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 출제 예상 문제 함께 합니다. 자, 우리가 벌써 6개의 단원이 끝났습니다. 민족문화의 발달까지 마무리하셨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문제를 풀었어요. 수업을 해야 되니까 107개의 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재의 특징, 반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그 문제의 형태는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직접 시험 문제, 예상 문제 같은 걸 찾아보면 이거보다 어려운데?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재 문제는 일단 개념학인 문제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잘 푸셔야 어려운 문제도 도전할 수 있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 저희가 놓칠 만한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쭉 풀어주시면 저는 5번에서 여러분과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가 문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고분입니다. 무덤이죠, 무덤. 무덤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형태가 조금씩 달랐는데요. 자, 여기에서 무덤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굴식 돌방무덤으로 장군총이 대표적이다. 여러분, 장군총은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 장군총하고 백제 서울에 있는 석촌동 고분이 같은 양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돌무지 덧널무덤은 돌로 널 방을 짜고, 이게 힌트. 여러분, 돌로 만든 방은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딱 답 나오죠. 3번,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으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맞아요. 무령왕릉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백제는 중국 남조의 양이라고 하는 나라와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4번인데요. 통일신라 시대에는 화장법이 유행을 했고요. 굴식 돌방무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에 있었던 무덤 중에 돌무지 덧널무덤이란 게 있었는데요. 돌무지 덧널무덤은 여러분 껴묵거리가 많이 출토되었던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널을 쌓고요. 돌을 또 무지하게 쌓았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그 관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굴이 어려웠는데요. 자, 통일신라의 무덤은 굴식 돌방무덤도 있지만 돌무지 덧널무덤도 있다는 거 정리하시고요. 5번 문제 함께 풀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이번에는 9번으로 가서 통일신라의 문화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통일신라의 문화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번, 원효는 불교 이해의 기준을 확립하였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효하면 이게 떠오르죠. 정토종 보급, 화쟁사상, 요것만 떠오를 텐데 원효는요, 교재에도 써 있습니다. 금강산매경론, 대승신기론소, 이런 작품을 통해서 불교 사상의 이해를 확립했고요. 세 번째 책, 신문화장론. 이 책도 우리가 대표적인 불교 이해 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그렇다면 나머지는 왜 틀렸냐? 최치원은요, 대표적인 육두품인데 최치원이 쓴 책은 개원필경. 그렇다면 화랑세기는 누가 썼냐?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풍수지리사상이 유행했던 건 통일신라 말기입니다. 그런데 이 풍수지리사상이 유행을 했다는 건 신라 말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왕실의 권위가 약화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했을 때 호족이 성장했죠. 이때 풍수지리설이 등장을 하게 됐던 거고요. 도교와 노종사상의 유행으로 향락적인 생활을 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통일신라까지도 우리는 불교였고요. 말기의 도교와 이제 노장사상이 유행을 하면서 굉장히 은둔적인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1번이고요. 나머지 보기만 바르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12번으로 가서 불교 한번 볼게요. 삼국시대 하면 불교죠. 모두 다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 중앙 집권화에 관련된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중앙 집권하는 여러분 요 말 하나 쓸게요. 아, 왕권을 강화했던 것. 자, 위에는 이제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권 강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여기 써 있고요.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볼게요. 기역, 부족과 부족을 통합할 수 있는 이념을 제시하였다. 맞습니다. 불교는요, 민심을 통합하기 위한 종교였고요. 왕즉불 사상이란 게 있었어요. 왕이 즉 부처다. 그래서 이 사상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합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신라에서는 세속오개, 화랑의 가르침, 원광법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로 힘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자, 도교에 대항하는 거 아니고요. 선종의 유행은 언제죠, 여러분? 신라 말기입니다. 그런데 중앙 집권 강화는 삼국시대 초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들어있는 1번이고요. 삼국의 불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12번 문제에서 살펴봤는데 불교에 대한 문제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번에서 풀었던 내용은 뒤로 가셔서 불교에 대한 문제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껑충 뜁니다. 3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4번 가기 전에 여러분 문제 하나 체크해 주세요. 16번. 16번이 아까 전에 그 정토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효의 정토종, 통일신라의 불교와 관련이 된 문제니까 하나 풀어주시고요. 또 26번, 삼국시대의 분묘에 대한 설명, 무덤입니다. 무덤. 고분이라는 말도 쓰지만 분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덤에 관련된 문제 풀어주시고요. 32번 문제와 34번 문제, 요 문제들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한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정답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옳지 않은 것,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고 찾으셔야 되겠죠? 참선과 지혜를 아울러 닦아야 한다. 인간의 마음이 곧 부처이니 이를 깨달을 것이며 깨달은 뒤에도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참선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것이며 깨달음을 강조했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진울입니다. 진울의 조계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진울의 조계종은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던 불교의 한 종파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과의 조화를 꾀하였다. 이거 맞아요. 조계종이 바로 선종 중심 교종 통합이니까. 자, 두 번째 보기. 무신 정권은 문신의 후원을 받았던 교종불교를 제압하고자 이 사상을 적극 후원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정토사상의 핵심으론 아니죠. 여러분, 정토사상은 원효인데요. 정토사상은 바로 화쟁사상입니다. 근데 화쟁은 여러분 불교의 대중화와 관련이 있지만 진울이 아니라 해초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초, 원효, 원측, 우리가 의천. 그래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승려는 의천과 진울이잖아요. 이 내용은 의천의 천태종과 관련이 있어요. 해초도 우리가 통일신라 인물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고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 내용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바로 3번인데요. 선종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왔기 때문에 진울의 주장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고려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정토사상의 핵심 이론이었다. 이것은 의천의 천태종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바로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32번과 연결됩니다. 32번 수선사 결사운동 진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문제가 조금 더 헷갈려서 34번을 풀었으니까 참고해서 연결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38번. 고려시대의 사상인데요. 고려시대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다 써 있습니다. 불교 행사, 국자가 유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상장, 제례, 토착신학과 융합된 불교식 전통의식.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고려시대의 특징은 무엇일까? 정부의 유교주의적 정책으로 불교가 위축됐냐?
여러분 여기서 체크 한번 할게요. 정부에서는 무엇을 장려했습니까? 불교를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만 무엇이었다? 유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위축된 건 아니죠. 승과가 있었고요. 다양한 불교 행사가 있었고요. 불교 관련 건축물들이 있었으니까. 외래 사상인 불교와 유교의 반발, 2번은 완전 틀린 설명이에요. 관련이 없습니다. 유교주의적 정치 사상과 신앙으로서의 불교의 대립이 심하였다? 아니고요. 4번으로 갑니다. 유교와 불교가 공존했습니다. 성종 때 불교 행사를 폐지하기도 했지만 불교는 여전히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을 했고요. 유교와 불교가 공존했다는 게 고려시대의 특징. 하지만 고려는 불교 관련 문화재가 발달했고요. 불교 국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0번인데 여러분 이 학문이 뭔지 아셔야 돼요. 자,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심성 문제를 연구한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나오죠. 성리학입니다. 그러면 성리학이 고려에 수용된 후 나타난 문화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성리학은 신진 4대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학과 주자가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강조되었다. 왜? 성리학은요. 예를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절에 관련된 소학, 가래 이런 것들에 관련이 있었고요. 훈구학적인 유학이 철학적인 유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우리가 여러분 신유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유학은 유학인데 조금 새로운 형태다. 3번 가묘의 건립과 유교의식을 보급하려는 노력이 행해졌습니다. 맞죠? 4번이 틀렸네요. 선종 중심 교종 통합은 여러분 진울, 무신정권 이후, 수선사 결사운동, 그래서 성리학과는 관련이 없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불교입니다. 오히려 성리학이 등장하면서는 불교를 비판하게 됩니다. 정도전의 불시잡변이 대표적이고요. 성리학은 신진 4대부였지만 불교는 권문세족이었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타락한 모습을 비판하기도 했었죠. 자, 이번에는 이제 53번 고려시대 이야기 또 한 번 합니다. 고려시대의 발달은 사상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풍술지리 사상, 서경길지설에 영향을 주었다? 맞습니다. 서경길지설 한번 정리할까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유교의 정치 이념은 성종 때 채택이 됐는데 중앙 집권을 이룩하려는 이유 맞죠? 당시에 외척들의 다툼으로 왕권이 약해졌으니까. 토속신학과 밀착된 불교 행사는 성행했지만 교리상의 발전은 없었다. 여러분 불교가 발전이 없었어요? 의천과 진우를 통해서 종파가 성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상의 발전이 있었어. 정답은 3번. 노정사상이나 도교사상은 사치스러운 귀족 문화가 번성하면서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교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에도 초제를 개최하기도 했었어요. 소격서가 있었으니까. 이 내용까지 정리하면서 55번의 정답은 3번. 자, 이 문제는 여러분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번에는 66번으로 가서 조선시대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정도전과 권근입니다. 이들을 관악파라고 합니다. 조선왕조 개창에 참여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급진파 4대부인데 성리학을 바탕으로 조선 건국에 기여했던 사람들. 그렇다면 관악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성리학 이외의 학문과 사상을 배척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라고 쓸게요. 이와 기에 대한 학문적 논쟁을 벌인 사람들도 누구야? 사림이죠. 누구랑 누구 있어요? 이황이랑 율곡이 배웠잖아요. 성리학 자체의 명분에 충신한다. 명분론은 역시 사림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공리주의 사상에 바탕을 뒀다는 건 쉽게 갈게요. 공리사상. 다양한 사상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부국강병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사상들도
이해하자, 받아들이자 이러한 주장이 있었고요. 당시에 불교는 배척을 많이 당했죠. 하지만 그 밖에 뭐 도교라든지 풍수지리사상 이런 것들은 융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학파는 다양한 사상을 수용했지만 사림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66번 정답은 그래서 관학파와 사림에 대한 구분,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책으로 갈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학파에 대한 문제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중에서 한 페이지 넘기면 68쪽에 주리처랑 나오거든요. 주기론과 주리론에 대한 문제도 하나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76번에서는 서적 편찬 한번 짚고 갈게요. 서적은 여러분 다 언제 거냐? 조선 전기의 서적입니다. 농사직설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사법 소개, 맞죠? 칠정사는 역법입니다. 한양을 기준으로 만들었던 것. 진도, 병서입니다. 군사에 관련된 책이고요. 향약 집성방, 우리나라 약재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는데 전부 다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3번이고요. 조선 전기에는 자주적인 모습으로 역사나 문화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러분, 뒤에 가서 313쪽에 82번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함께 풀어주시고요. 자, 저는요, 여기에서 81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미술품, 요거 조금 헷갈립니다. 요게 조금 헷갈려요. 왜냐면 당시의 문화예술이랑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나를 연결하셔야 되는데 시대부터 한번 적고 갈게요. 교재에도 뭐 시대 정도는 써 있으니까. 자, 가는요 15세기입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 맞죠? 그 다음에 여류문학 16세기. 그 다음에 김홍도의 씨름도는 여러분 조선 후기였네요. 18세기. 그 다음에 공민왕은 언제예요, 여러분? 고려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 시대별 분위기를 한번 쓰고 갈게요. 자,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있었던 15세기에는요. 당시에 우리 민족의 자주성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군을 시조로 하는 통사가 편전이 되기도 했었죠. 동국통감 이런 책들. 그래서 요건 미음. 두 번째, 신사임당이 있었던 시대는 16세기인데요. 16세기 하면 여러분 여기다 하나만 쓰고 갑니다. 누구? 사림의 등장으로 사림의 활동이 많았어. 사림들은요. 명분론에 입각한 성리학적 사관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는 디귿입니다. 디귿. 자,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는 여러분 여기다 하나 쓰고 갈까요? 실학이 등장을 했어요. 실학. 근데 실학은 현실적인 학문입니다. 현실 문제를 개혁하자. 그래서 당시에 요거 리을이 관련이 있고요. 청의 고증학이 들어왔거든요. 기억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하나 쓰면 청의 고증학 전래 요 문장과 연결할 수 있고요. 공민왕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당시에 고려시대의 모습과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모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시의 모습은 이제 디귿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가 니은인데 잘못 썼네요. 니은. 그 다음에 여기가 디귿. 자, 그래서 보기에서 정답을 연결해 보니까 정답이 여러분 81페이지는 1번은 3번으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교재 앞부분을 보셔도 됩니다. 교재 앞부분에 이거 다 언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찾아주시면 정답 연결될 수 있고요. 정답을 연결했을 때 3번으로 찾고요. 이 문제 살짝 어렵지만 당시의 분위기를 조금 알아두는 문제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81번 정답 확인했고요. 81번부터 쭉 연결하면서 83번 문제도 중요하게 풀어주시고요. 85번 문제도 중요합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당시의 분위기에 대한 설명 풀어주시고요. 93번으로 가서 당시의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힌트는 여기. 지행합의를 강조했다. 자, 우리가 성리학 배웠죠? 민족문화의 발달 두 번째에서,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서 지행합의를 강조한 사람들은 누구냐? 양명학입니다. 양명학.
자, 근데 양명학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강화학파를 형성했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성리학에 반대하면서 등장했던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자들이 수행한 역할은 무엇이냐? 서원과 향약, 이거 살림이에요. 그쵸? 청에 발달된 문물을 도입하는 데 힘썼다? 실학자들, 중상학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학파, 성리학의 폐단을 비판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이론적인 내용이 지나치게 강조되니까 여기에서 성리학 비판이 등장했는데 양명학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경기도 중심의 제야 소론 계열 학자와 불우한 종친 출신의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정치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고요. 그 이유는 성리학을 비판했기 때문에. 자, 2번과 4번은 실학에 대한 설명으로 정리하면서 93번 문제 쉽게 마무리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구체적인 실학자들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서 농업기술의 발달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조선 후기에 보급된 농업기술입니다. 바르게 연결된 거. 자, 견종법은 여러분 씨 뿌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항과 1항 사이의 간격이 넓어졌다? 틀렸습니다. 이항법 맞죠? 여러분 이항법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데 이게 모내기법입니다. 모내기법은 모판에다 모를 심어서 기른 거죠. 그러니까 잡초 제거가 유리하다 보니 생산량도 늘어나게 됐고요. 쟁기, 초벌가리로서 가을가리가 보편화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가을가리의 보편화는 맞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이 내용 배웠고요. 자, 수리시설이 발달하면서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밭을 논으로 바꾸는 전환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연결했을 때 96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갈 수 있고요. 가을가리의 보편화는 여러분 조선 전기부터 배웠습니다. 가을가리가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보편화는 조선 후기고요. 96번 조선 후기의 농업기술 정답은 3번. 자, 이번에는 실학자로 갈게요. 자, 실학자는 여러분 사실 98번도 중요해요. 98번은 중농학파들, 농업 중심 개혁자들이고요. 여기 97번에서는 상공업 중심이야. 그러니까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 북학파라 했고요. 중상학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상공업의 발달을 위해서 자유방임을 주장한 건 아니고요. 신분제 유지가 아니라 홍대용 같은 사람은 문벌제도의 폐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문호를 개방하자 했는데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중상학파는 나중에 통상개화론자들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과의 문호 개방 연결될 수 있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유교적 이상국가가 아니라 잘 살자고 상공업 진흥과 또는 경제 발전, 부국 강병 이것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7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으로 찾으셔야 되고요. 이 내용은 뒤로 갑니다. 여러분 99번, 100번 다 같은 문제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103번 총체적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7세기와 18세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요거 살짝 바꾸시면 여러분 요렇게 갑니다. 조선 후기. 맞죠? 조선 후기의 문학은 한글 소설, 사설, 시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17세기 이후에 많은 한글 소설이 쏟아져 나왔다. 대표적인 거 뭐였죠? 홍길동전. 그쵸? 한글 소설하면 홍길동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넘어갔어요. 자, 한글 소설 맞고요. 소설은 전쟁, 사회, 윤리소설 등이 나왔다. 후기에 와서는 시조의 형식을 중시하는 사설시조가 발달했다? 여러분, 사설시조는 형식이 있습니까? 형식이 자유롭다라고 했어요. 시조의 형식을 중시했던 거는 여러분 말 그대로 형식적인 거, 정형시. 정형시는 조선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죠? 정답 3번. 새로운 경향의 한문학 작품은 중간계층의 하층 양반, 서얼, 선비사회에서 창작되고 읽혀졌다. 요것까지 우리가 바른 설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요겁니다.
사설 시조가 유행했다. 고쳐주시고요.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내용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104번이랑 105번도 여러분 문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조금 아쉬운 게 문학만 나왔죠. 다른 조선 후기의 작품들이 조금 빠져 있어서 아쉬운데 그 문제들은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 문제풀이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파트도 문제가 요즘에는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고요. 용어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뭐 책 이름, 그림 이름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문화 파트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현대사회로 넘어갑니다. 근현대죠. 개화기의 모습부터 시작할 건데 19세기에 이제 19세기 후반입니다. 고종과 흥선대원군의 등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